예, 반갑습니다. 바이오클리어 코리아입니다. 자, 여보세요. 자, 안녕하세요. 혹시 들리시나요? 자, 오늘 두 번째 바이오클리어 웨비나 시리즈로 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것은 아니고 오늘 바이오클리어 코리아의 대표 배병수 대표님께서 오늘 준비한 대로 진행을 하실 건데요. 오늘 제가 옆에서 혹시 임상에 관련된 질문이 나오면 나중에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이오클리어 코리아의 대표이신 배병수 사장님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시작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서 접속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왜 바이오클리어인가에 대해서 60분에서 한 90분 정도 설명을 드리고
질의응답을 함께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삭제에 익숙한 진료를 해왔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수복 진료는 더함, 어디션의 미학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왜 바이오클리어인가입니다. 왜 지금 전 세계가 이 시스템에 주목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선생님들의 임상을 더 쉽고 더 강력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채소, 침섭, 수복의 새로운 기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클리어 구매처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이 많습니다. 어디서 구매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접해야 되는지. 지금 저희 국내에서는 이덴터, 세이글로벌, 디버이몰, 국내 치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모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네이버를 치시면은 바이오클리어 코리아 co.kr을 치시면 저희들 쇼핑몰에 바이오클리어 쇼핑몰에 들어오셔서 가지고 제품에 대한 설명과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서는 티센몰이라고 치시면은 여러분들이 제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이 설명은 제가 저희들 바이오클리어 키트들이 제품들이 쫙 있는데 이게 대한 사용 방법이나 또 임상에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궁금한 분들이 많이 질의를 하시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제품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임상에 적용하는 어떤 그런 방법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재료를 몰라서 지금 구매를 못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재료를 샀지만은 그 사용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직까지 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 제품 설명회를 라인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데이비드 클락입니다. 27년 전에 이 바이오클리어를 만들어서 미국의 현미경 학회부터 만들어서 지금 27년 동안 이 바이오클리어를 업그레이드 해오셨습니다. 2025년 올 2월 달에는 한국의 9분의 치과 의사 선생님들, 교수님도 계셨고, 그래서 그 다음에 외국 또 배우러 오신 분 2분에 11분이 저희들이 서티피케이션 과정을 레진만 하는데 4일 동안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풀로 해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서울대에서 컨퍼런스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한 150명 오셔가지고 많은 성원으로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그 망설임을 확신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 바이오클리어인가? 그 답은 간단합니다. 가장 가까운 케이스를 가장 즐거운 진료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마법 같은 프로토콜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이오클리어 하면 그냥 매트리스만 자연스럽게 자연치에 잘 맞는 거로 그냥 생각할 수 있는데, 바이오클리어는 5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이 5가지 핵심을 지켰을 때 롱텀하는 내전의 가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오필름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바이오필름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좋은 내진이나 어떠한 어데시브도 롱텀할 수 있거나 변색이나 접착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바이오클리어를 완전히 제거해야만이, 저희들 마찬가지 페인트 칠을 해도 매끈하게 해야 다음 작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프랩 방법이 조금 디자인이 다릅니다. 그래서 베벨을 통한 인피니티 마진을 줍니다. 무한대의 마진을 좀 얇게 줘서 나중에 뒤에 자세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인피니티 마진을 줘서 덴틴이 30%,
에나멜이 70%가 감싸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이오 클리어의 그 방법입니다. 비건한 예로 여러분 브라켓이 에나멜질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에나멜질을 한 70% 덮고 있으면 그 본딩력이나 변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아나토믹 그 전치 구치의 해부학적인 형태를 갖춘 매트릭스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전치 그 저희들 HD 엔트리얼 키트에는 메잘 디지털 구분이 있고 캐나인 구분이 있고 또 하악은 하악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또 있고 BT는 BT대로 네 가지 색깔을 라지 스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볼브는 구치 형태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 클리어는 단지 매트릭스만 자연치에 가까운 형태라서 그 레진의 가치를 올리는 게 아니고 이는 5가지의 핵심적인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로는 웜입니다. 우리가 레진을 사용하실 때 좀 더 따뜻하고 열이 가하면 잘 붙는다는 그거는 조금은 알고 있는데 이 정확한 온도를 모릅니다. 이 155도 F, 68도에서 가장 본능이 좋다고 스림, 지금 솔벤텀이죠.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나중에 같이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젝션 몰딩입니다. 기존에 우리 레진은 블록으로 집을 짓는다 그러면 이거는 네미콘으로 감싸는 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으로 10층을 올리겠습니까? 네미콘으로서는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5번째로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마무리가 잘 되지 않으면 좋은 내진으로서 가치성을 인정받지 않고 그게 착색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또 2차적인 또 그 내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교정에서 요즘에는 마지막에 브라켓을 떼거나 또 인비주얼 라인하고 뭐 어태치 이런 부를 제거하고 마지막에 아무리 치과에서 최대한 매끈한 걸 해줘도 문제가 생겨온답니다. 그래서 요 매직 믹스라고 나중에 제작 방법하고 이런 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게 갈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클리어라는 어떤 그거는 매트릭스만의 장점 가지고는 이런 레진의 롱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지 않고 이 5가지를 지켰을 때 그 레진의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던 레진의 가치성이 떨어졌던 그런 부분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바이오 필름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바이오 필름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뭐 좋은 레진이나 어데시브도 붙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오 필름을 첫째는 제대로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내에서 지금 판매되는 여기 또 한 개 600만 원짜리 뭐 에어 브라스타라고 옷에 좀 비싼 게 있던데 여기 다 이게 바이오 클리어 브라스타 오리지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신원덴탈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에 지금 제가 국내 업체하고 저희들이 찾아낸 건데 실질적으로 브라스타 이거는 2등급입니다. 식약청에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1등급이 있고 2등급인데 그냥 우리가 지금 치과에서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건 다 1등급입니다. 여기 2등급이고 임플란트가 3등급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 2등급 돼서 지금 수입하는데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서 지금 요거는 지금 수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 요걸 찾았습니다. 요런 것들은 다 240만 원씩 하지만 요거는 66만 원에 여러분들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팁이 여러분 브라스타 많이 쓰신 분들 보면 이게 소모품입니다. 샌드 가루가 나중에 물하고 놓지만 나중에는 구멍이 나고 요게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요것도 한 개 더 들어가 있고 요런 캡, 그 다음에 고무링 요런 게 한 개씩 다 들어가 있고 아주 경제적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많은 치과에서 유저님들하고 실험을 했는데 요런 제품들하고 별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바이오 클리어가 이제 수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비싼 어떤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요거는 저희들이 브라스타를 요거를 사용하시면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 샌드 브라스타에 들어가는 파우더입니다. 요거는 아마 바이오 클리어에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식약청 허가를 받아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영국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OEM으로 바이오클리어가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제품은 사셔가지고 사실 때 전부 다 이렇게 설명서에다가 QR코드를 드리면 이 QR코드 안에는 이 제품을 쓰는 동영상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또 이해하시라고 그런 걸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다른 파우더하고 뭐 다른 점이 있느냐고 얘기한다면 수산화 알루미늄이라서 이게 좀 다른 것보다 굉장히 가늡니다. 그래서 치연에 손상을 적게 주고 지금 사용하시는 원장님들이 가장 좋다고 말씀 많이 하시고 그리고 다른 그 브라스타 기계에서도 파우더 요거 환성이 있습니다. 요 파우더만 고이면 다 저희들이 실험을 했는데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파우더입니다. 그래서 요 파우더만 따로 리필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오 필름을 제거를 했는데 이게 스캐닝을 한 15분 하고 디스크루징을 바른 상태입니다. 그래도 바이오 필름이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죠. 현미경을 보면 좀 이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아에 이런 바이오 필름을 전치고 굳히고 제거하지 않고 레진을 붙이면 기존에 변색되는 것은 물론이고 본딩이 떨어지는 그 현실적인 부분을 우리가 늘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페인트 칠을 할 때도 이렇게 매끈하게 전부 다 하고 나서 페인트 칠해야 그게 오래 갈 수 있듯이 우리가 첫째적으로 레진이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은 바이오 필름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디스크루징 이것도 지금 대한민국 식약청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뭐 굉장히 우리 인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디스크루징은 저희들이 수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도 생산을 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등급인데 옛날에는 지금 2등급으로 갔습니다. 2등급 하면 뭐 GMP를 받아야 되고 3년에 한 번씩 또 검사를 받아야 되고 돈도 굉장히 금전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한 통 사면은 굉장히 오래 쓰잖아요. 수요가 그렇게 안 따라지니까 안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없으니까 이제 원장님들이 요게 지금 디스크루징 대응을 할 수 없는가 해가지고 그런데 보존과 선생님들이 엔도 하실 때 캐럴 실크라고 요게 그 각 인터넷 쇼핑몰 가면은 요게 팝니다. 요걸 사용해도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강 내에서 러브댐을 해서 이 바이오 필름을 제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정도만 돼도 오케이 하고 넘어가지만 바이오 클리어에서는 이 정도까지 돼야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우리가 본딩이나 그 다음에 변색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퍼스트 첫 번째 요걸 잘 처리해야만이 다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면 4년 지난 우리 레진 필름입니다. 요 원인이 뭐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바이오 필름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워머, 레진이 웜으로 인젝션 타입으로 들어가면 이런 부분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그 프랩 방법이 좀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인피니티 마진인데 베벨을 전체적으로 에칭도 하고 넓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덴틴이 70%, 덴틴이 30%, 에나멜이 70% 정도 덮이게 이렇게 하면은 그 스트레스적인 그 분산도 되고 그다음에 에나멜질을 넓게 하기 때문에 본딩이 좋아서 레진의 효과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 버가 바이오 클리어에서 이렇게 팝니다. 근데 미국에서 수입하기도 이게 하나하나 허가를 또 받아야 되고 이 전체 오기도 그렇고 힘들어서 저희들이 또 이번에 이 신원덴탈과 해서 만들었습니다. 코메트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치아에 우리가 칼라릴이라고 베벨을 주는데 이런 바가 있습니다. 이런 걸 나중에 요걸 쓰시면 쉽게 이런 우리가 마진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수입해 보니까 굉장히 너무 비싸고 고가고 사실은 우리가 그 원장님이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벌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뭐 미국 쓰는 거 그대로 이렇게 요거만 있으면 내진 하실 때 별 문제가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식약청 허가를 다 받은 겁니다. 자, 이렇게 전체에서는 사실은
TRI란 뭐냐면 Tooth Restoration Interface입니다. 그러니까 치아의 그 복원 경계 부분을 여기까지 해라는 거죠. 바이오클리어는 배배를 줘서 인젝션 몰딩 전체적으로 많이 덮어주라는 거죠. 예전에 저희들이 요 정도까지밖에 안 했을 건데 요 정도도 적게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구치 쪽으로 넓은 면을 에나멜 70, 덴틴은 한 30 정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주면은 레진이 변색이나 본딩이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매트릭스입니다. 이 매트릭스가 사실은 주 메인 핵심입니다. 근데 앞에 과정도 중요하고 뒤에 마무리도 중요하듯이 저희들은 매트릭스가 지금 세 종류로 지금 구분되어 나옵니다. 첫째는 이 전치 다이스테마 크레스리 케이스나 이런 데 쓰는 케이스인데 예전에는 이게 50 마이크론으로 나왔습니다. 50 마이크론 나오는데 지금도 생산도 되고 요거만 원해서 쓰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특별 주문을 받습니다. 요거 쓰시는 분들은 요거만 쓰시거든요. 그래서 요거 뒤에 여기 뭐냐면 50 마이크론이다 보니까 조금 휘청거리는 좀 약한 면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HD를 해가지고 75 마이크론으로 좀 두꺼워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 많은 원장 유저 선생님들이 바이오컬 유저 선생님들이 저희들이 통계를 낸 결과 HD로 하면 좋겠다. 사실 HD가 가격이 좀 더 비싼데 저희들은 그대로 똑같이 요거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HD인데 요도 QR코드가 다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다 그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그 101번은 상악중절치 메지알, 척절치 메지알, 그 다음에 102번은 상악 1, 2, 3번 디지털, 그 다음에 103번은 상악의 척절치 메지알, 그 다음에 하악의 사전치 메지알 디지털, 그 다음에 103번은 그 상악의 캐나인 메지알, 105번은 상악의 그 캐나인 디지털. 이렇게 형태가 이머징 프로파일이 서비칼에 맞춰져 있습니다. 전부 다 메지알 디지털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오면은 그래서 바이오클리어 매트릭스의 장점은 프록시마를 여러분들이 손을 안 대도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들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현저히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난 블랙 트라이앵글도 BT도 나오겠지만 뒤에 하고 다른 거는 이거는 이머징 프로파일이 서비칼에서 맞춰서 메지알 디지털이 다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이아스테마가 좀 넓은 케이스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좀 201번, 202번, 203번 이렇게 해서 204번과 204번 이거는 다이아스테마 굉장히 넓은 케이스. 그 라미네이터나 사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보철을 해도 애매한 스페이스 공간 때문에 할 때 요걸 쓰시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스비칼 쪽에 자인치와 같은 이머징 프로파일의 형태가 갖춰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형태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지금 50 마이크론으로 한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다이스테마 쪽에 했을 때 이렇게 예전에는 여기 밑에 좀 프로레지를 넣고 웨지 넣고 했는데 지금은 따로따로 저번주에 우리 이창훈 원장님 하신 그런 방법을 하시면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나중에 예쁘게 되는 그런 케이스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HD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이게 두께가 단지 75 마이크론. 그래서 그러면 50 마이크론 됐을 때도 콘택이 애매하게 우리가 빼고 나면 50 마이크론 정도 공간이 생길 건데 그러면 75 되면 더 생길 거 아닌가? 저번에 우리 이창훈 원장님 하신 방법 있죠? 브릿지, 콘택에. 나 뒤에도 놓는데 보시면 그런 걸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두께만 75 마이크론으로 되고 나머지는 같은 형태를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메젤하고 디지털하고 다릅니다. 메젤은 좀 더 라운드하죠. 디지털은 또 스트레이트하게 좀 내려가고. 여기 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왔을 때 어디가 손잡이인지도 몰라서 거꾸로 열고 일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는데 지금은 이 손잡이가 여기입니다. 자, 이런 형태를 다 갖춰서 예민하게. 그래서 이게 매트릭스가 FDA 하나하나 이 승인을 다 받은 겁니다. 허가를. 그래서 그 정도로 데이비드 클락 박사님이 공을 들인 그 제품들입니다. 내나이 HD도 마찬가지입니다. 101번은 메지알, 102번은 디지털, 그 다음에 103번은 이렇게 메지알
쪽 쓰고 사전치, 그 다음에 K9 이렇게 지금 HD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201번, 202번, 203번도 두께만 차이 날 뿐입니다. 자, 이런 케이스들은 전치 쪽에 보면 이런 케이스에서 이렇게 넣어서 프록시마를 거의 손댈 거 없습니다. 근데 과잉되는 밖 순면이나 설척에 그 부분만 제거하고 인사이드 정리만 잘하면 쉽게 마무리될 수 있는 케이스들입니다. 자, 이런 케이스들, 요거는 201번 정도 되겠네요. 넓은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360도입니다. 360도. 이게 그냥 페그 레터럴 한 치아를 완전히 감아주는 형태인데요. 요거는 잘 쓰시면은, 미백에도 지금 가끔 사용하시는 원장님인데, 360도 두 개를 내면 치아가 한 개가 나옵니다. 보시면 이렇게 양쪽을 내면은 치아가 한 개가 만들어집니다. 요 역시도 콘택을 이쪽에 붙여놓고 이 매트릭스를 넣으면 콘택 문제는 해결됩니다. 요 보시면은 이 치아를 미백했을 때 좀 어렵고 하면 양쪽에 360도 두 개 이으면 양쪽 콘택하고 치 형태를 다 잡을 수 있으니까 라벨만 좀 에나멜질을 좀 삭제하고 레진을 올린 케이스들입니다. 이렇게 미백 처리도 외근담 형태를 다 잡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럴 때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구강 내에서는 이렇게 두 개를 내면 거의 치아 한 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레진을 메카이면 순서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저희들 유저 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제가 한 개 가져왔는데 이게 PFM 루트가 보이는 잇몸이 내려간 케이스죠. 이걸 360도로 이렇게 지금 메커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엑스레이 보시면 파필러가 이렇게 좀 올라온 거 보셨죠? 이런 때도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케이스들을 여러분 보시면 전치, 그 다음에 구치, 이 바이오 클리어가 지금 이 이머지 프로파일이나 그 블랙 트라이앵글 케이스의 스페이스를 저희들이 마무리를 잘 하고 있고 요 과정이 있고 이 워머의 그 역할이 굉장히 크더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툴 콘택이라고 우리가 러브댐을 하실 때도 이 콘택이 원활하지 않으면 러브댐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거이 파란색이 세파레팅입니다. 치아 이개시켜 주는 거. 그 다음에 이 오렌지 색깔이 한 면만 페이프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양쪽, 그 레드가 양쪽으로 할 수 있는 케이스거든요. 이게, 러브댐 할 때도 쓰고, 그 다음에 그 인접치, 우리가 사실은 러브댐이나 그 다음에 레진 인네임, MOD, DO 뭐 할 때 인접치 콘택트 매끄러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요것 갖고도 좀 하고 양쪽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레진을 매트릭스로 하고 나서 콘택트 좀 타이트할 때도 한 면 조정할 때 쓰시고 양쪽 면 조정할 때 쓰시는. 그래서 다용도로. 그러고 이제 침이 있거나 그룹을 끼면 사실은 뭐 좀 잡고 해야 되는데 미끄러우니까 요걸 잡고 하면 괜찮습니다. 일회용이 아니고 이건 소독이 가능하고 뭐 좀 많이 다를 때는 할 수 없지만 다를 때까지 쓸 수 있는 게 요겁니다. 소독 가능합니다. 자, 요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 세파레팅 할 때, 치아와 치아 이개시킬 때, 콘택 양쪽 면을 갖다가 매끈하게 할 때, 한쪽 면을 매끈하게 할 때, 요렇게 콘택하고 나서도 콘택 조정할 때도 사용합니다. 자, 요게 이제 블랙 트라이앵글 스타트 키트인데요. 일단은 블랙 트라이앵글 케이스가 8개 있는데 20개씩 들으니까 다 구매하시려면 힘드시니까 여기 각각 3개씩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블랙 트라이앵글 게이지하고 그 게이지는 저 뒤에 보시면 쓰시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렇게 게이지와 각각 3개씩 쓰시다가 많이 쓰시는 거는 리필에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은 스타트 키트를 먼저 구매하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사용하시면서 많이 쓰시는 걸 리필에 쓰시면. 그래서 매트릭스는 이게 유효기한이 없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그리고
뭐 다른 어떤 그게 없으니까 뭐 크게 없으면 계속 두고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랙 트라이앵글 그 전체적인 걸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스몰 4종류, 라지 4종류, 이렇게 스몰하고 라지는 크기 차이입니다. 면적 차이고, 그 라지는 상하게 많이 쓰고 스몰은 하하게 많이 씁니다.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게이지를 넣어서 옐로가 나오면 옐로를 쓰시면 되고, 핑크가 나오면 핑크 쓰시면 되고, 이런 스페이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블랙 트라이앵글 그 게이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 스페이스에 넣어서 그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스타트 키트 사시면 이렇게 3개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또 이렇게 놨는데 저희들이 가격적인 부담이 좀 크다고 해서 또 이렇게 먼저 스타트 키트를 쓰실 수 있도록 저희들 배려해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 각각 리필이 종류별로 라지, 스몰로 해서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 블랙 트라이앵글 그 사시면 사용 방법하고 동영상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미나를 들어가지고 하면은 더 좋겠지만 세미나를 안 들어도 요 일단 동영상만 보셔도 기존에 매트릭스 쓰시던 원장님들은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게이지로 그 색깔을 스페이스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양쪽 콘택을 매끄럽게 하고 나서 러버댐을 하고 그 다음에 에칭을 하고 이렇게 요거 에칭이 아니고 요거 지금 바이오 필름 제거하는 거죠. 여기 이제 디스크루징을 바르겠죠. 이렇게 해서 저희들 요거 설명서를 보면 여기에 잇몸에서 스피칼에서 위쪽으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치면 잇몸 쪽으로 파우더가 들어가기 때문에 좋지 않다. 요거 아니고 요 위에 요 밑에서 스피칼에서 위쪽으로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트릭스가 장착되면 이렇게 에칭을 하고, 그래서 가장 또 많이 질문 오시는 게 이 매트릭스를 빼고 에칭하고 다 하고 마지막에 하면 안 되느냐, 안 그러면 이걸 처음부터 그래 해야 되느냐. 자, 바이오 클리어 저 자체적인 어떤 그 룰은 매트릭스를 끼우고 어데시 바르고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트릭스를 딱 잡았다면 한 10초 정도 늘리고 있으라 그럽니다. 프레진저발 다 체크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에칭이 매트릭스 끼고 다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나면 플루레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컴포지트 레진을 하는 그 이유는 뭐 작은 스페이스라도 실제적으로 힘은 안 받지만 플루레진으로 하면 구석구석 밑에까지 스페이스 다 차기 때문에 그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기포가 안 생기고 다른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손잡이고 바디고 이렇게 잡고 여셔가지고 잇몸을 한 10초 정도, 매트리스는 항상 10초 정도 늘리고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스몰과 라지가 있다. 4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게이지에 따라서 색깔을 선택해서 스페이스에 따라서 그 다음에 디스크루징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필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러버댐 해서 이렇게 매트릭스 장착시키고 에칭하고 그 다음에 어데시 바르고 드라이 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랙 트라이앵글 게이지입니다. 자, 요런 그 임상 케이스인데 이럴 때는 이렇게 형태에 따라서 요런 케이스들이 많죠. 요거 사실 교정 끝나고 요런 케이스들도 많고 또 그 저희들이 뭐 음식 문화에 있어 가지고 이런 것도 많고 요런 애매한 부분들은 사실 라미네이트나 올세라믹을 했을 때도 삭제량이 많거나 이쁘지 않을 경우 많은데 바이오 클리어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클래스 5죠. 5 케이스도 이렇게 요 방법은 다시 보시면 뒤에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다시 이제 순서에 입각하면 핑크 게이지에 맞는 여기 되기 때문에 핑크색을 써서 에칭하고 이렇게 해서 어데시 바르고 이렇게 플루레진 넣고 컴포지트 레진 넣어가지고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비포 애프터 사진이 이렇게 되고 잇몸도 깨끗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중에 앞에 말씀드렸던 콘택 문제가 굉장히 그 질문도 많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콘택을 어떻게 하냐면 요 매트릭스를 빼고 매트릭스 엮고 여기에다가 바셀린을 바르고 저번 시간에 우리 이창훈 원장님 말씀하셨죠. 바셀린 바르고 안에 애칭해서 이렇게 매트릭스 빼고 브릿지를 만들고 좀 여기에서 좀 공간을 줘서 매트릭스 넣으면 75 마이크론이 더 두꺼워지게 지금 되겠죠. 이쪽에도 마찬가지. 이쪽 넣으면요 75 마이크론이 더 두껍게 되고 전체는 50 마이크론 넣으면 50 마이크론이 더 두껍게 되고 HD도 75 마이크론이니까 두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콘택 문제는 이렇게 하면 좀 해결된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라크에 있는 아메드라는 친구가 만든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겁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죠. 자, 매트릭스를 꽂고 어디서 바르고 지금 플루레진을 넣습니다. 컴포지트 레진을 지금 밀어 있는 거죠. 그럼 이게 플루레진이 밀리 올라오면서 이 공간을 다 메꿔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척은 작고 순면 쪽에는 인스트루먼트를 가지고 해서 저렇게 매끈하게 마무리까지 된 상태입니다. 자, 지금 크레스 5 하실 때는 우리 매트릭스 뭐 4종류가 있는데 그게 맞는 서비칼에 맞는 크기에 맞는 것을 선택하셔가지고 요렇게 커팅합니다. 커팅해서 요거를 요렇게 하면 요거를 손잡이를 위에 만들었죠. 그래서 지하에다가 장착을 하면 요렇게 하면은 우리가 크레스 5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걸 한 2mm 정도를 좀 튀어나오게 합니다. 나중에 파리싱 하면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하기 위해서 요렇게 처리한 케이스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어버리전 된 거죠. 뭐 치소질을 심하게 했는지 안 그러면 무슨 다른 그게 있는지 한 거 요렇게 그래서 파이브들을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고 요 저 소구치 쪽에 어버리전 실인 부분이 좀 애매하게 있죠. 요걸 거꾸로 해서 우리가 사용하면은 이렇게 매끄러운 크레스 파이브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블랙 트라이앵글 매트릭스로 해결한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보면 우리 예전에 이제 콘택 양쪽에 할 때는 요즘 한 면 하고 한 면 하지만 이렇게 콘택이 딱 사이즈가 정해지면 이렇게 위에서 고정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한쪽을 먼저 하고 이쪽을 한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을 하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쪽에 뭐 스페이스 생긴 것 같지만 러브댐 빼면은 꽉 차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좀 리얼하죠? 이라크 친구가 올린 건데 뭐 자연 그대로입니다. 이게 여기 지하 스페이스 있는 부분들 러브댐 해서 BT 매트릭스를 해서 이렇게 매끄럽게 된 케이스들입니다. 자, 요거는 다이스템이 굉장히 넓죠. 이런 넓은 케이스에서는 실질적으로 뭐 라미네이트든 파샬 라미네이트든 뭐 올세라믹이든 하기가 참 힘든데 BT 게이지를 여니까 그린 색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린 넣고 뒤쪽에는 이게 HD 같아요. 해서 이렇게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이런 케이스들을 이렇게 쉽게 뭐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이머징 프로파일이 아주 매끈하게 잘 돼서 있을 겁니다. 자, 이게 그 다음에 전치 지금 HD 전치 키트와 그 다음에 블랙 트라이앵글 케이스 매트릭스를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치부 사실 최근 들어갖고 여러분들 그 캐디컴으로 원데이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었을 겁니다. 그래서 원데이가 요즘 바이오 클리어 때문에 거의 움직이지 않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캐디캠을 하시려고 그러면 첫째는 프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언더컷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인상을 뜨든지 구강 스캔을 떠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모델이 나오거나 구강 스캔이 나오면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디자인하고 나면 또 기계로 인고트를 갖고 깎아야 됩니다. 깎고 그 다음에 그것도 버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놓으면은
맞춰보고 신터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고강리에 또 레진으로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우리 바이오클리어 이볼버 매트릭스가 요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스타트 키트가 종류별로 다 사시려면 좀 굉장히 힘드니까 스타트 키트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종류별로 다 있게끔 해가지고 가격은 나중에 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동영상을 또 이어서 그 이볼버 사용 방법에 대해서 다 있습니다. 여기 이제 푸시풀이라고 이 콘택을 스페이스 콘택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요 뒤에 보면은 하는 방법을 나중에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치는 콘택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콘택에 좀 타이트한 콘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자, 바이오 클리어에 있어 가지고 이볼버는 소구치 전용 블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치 상악 하악 구분이 없습니다. 요거는 블루, 요거는 오렌지, 또 나중에 레드가 나오는데 레드는 상악의 제1대구치, 제2대구치 전용입니다. 치아가 큰 케이스들. 요 차이는 요거 라운드한 거하고 프렛한 요런 차이입니다. 소구치는 또 5종류가 있습니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이볼버 게이지입니다. 게이지에 대해서 좀 이따 또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매트릭스가 지금 있고 요게 구치부의 전체 세트입니다. 안에 들어있는 요게 이제 블루, 핑크, 그 다음에 요거는 게이지 좀 이따 설명드리고 푸시풀, 콘택 만드는. 자, 이렇게 블랙이 있습니다. 소구치 전용입니다. 상악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블루, 그 다음에 오렌지. 요 두 개는 상하악 대구치. 그럼 레드는 핑크입니다. 요 핑크. 요 오렌지라 그러고 요건 핑크는 상악 제1대구치, 2대구치 큰 치아들 전용입니다. 이렇게 리필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소구치 전용입니다. 5mm, 6mm, 7mm, 8mm 10인데 요거 보시면 그 프록시말 깊이에 따라서 요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요 깊은 데는 먼저 나중에 블루 레진으로 요만큼 채워서 웨지를 넣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5mm, 6mm, 7mm, 8mm, 9mm 이렇게 5종류가 나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한 6mm 정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요거는 짧은 데는 좀 쓸 수도 있고 또 긴 데는 또 갈 수 있으니까 블랙은 6mm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도 6, 7mm를 많이 사용합니다. 대구치 쪽에는 5, 6, 7, 8, 9mm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렛한 요런 케이스들입니다. 그 다음 대구치에 좀 그 라운드보다 좀 프렛한 깊고 한 데가 있겠죠. 상하 하악 구분 없이 6mm, 7mm, 9mm 하는데 7mm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 각 매트릭스마다 그게 있습니다. 리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볼 매트릭스 게이지인데요. 여기 이제 5mm가 정점입니다. 우리가 레진이 라이트 큐링이 들어갈 수 있는 빛의 그게 5mm 이상은 잘 굳지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5mm까지는 한 번에 레진을 주입해도 된다. 라이트 큐링이 된다는 이런 개념이고, 만약에 7mm다 하면 2mm 내지 3mm를 먼저 플루레진이나 요것을 채워놓고 나머지를 채워야지 라이트 큐링이 제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각 5, 6, 7, 8 다 있는 게 아까 우리 게이지마다 있는 숫자가 있죠. 그 숫자에 맞춰서 요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는 뭐냐면 마지널 릿지보다 한 1mm, 만약에 지금 여기가 6mm다 그러면 이 마지널 릿지가 한 5mm일 겁니다. 그건 나중에 파리싱하면 또 삭제가 되기 때문에 1, 2mm 높은 걸 사용하시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1mm에서 2mm 높은 걸 사용하시면 나중에 파리싱 마무리해도 문제가 없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게이지에 이어보면은 그 깊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트릭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기존 우리 이 바이오클리어하고 기존에 예전부터 쓰시던
그런 그 차이점을 보시면 이렇게 매끄럽게 인피니티 마치 무한의 어떤 엣지가 될 수 있도록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에나멜을 많이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일자 매트릭스 쓰시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바이오 클리어는 이렇게 되고 예전에 했던 건 이렇게 될 겁니다. 엑스레이 찍어 보시면 이렇게 이머전시 프로파일이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굳이 저희 현존 코스를 하겠지만 해보시면 밑에 나사를 풀어보면 이렇게 매끄럽게 놓지 않으면 놓을 때까지 실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웜의 역할도 굉장히 큽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바이오 클리어 크레스트 케이스는 이머징 프로파일이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잉된 그 협척하고 설척에 그다음에 인사이젤 부분만 정리하면 프록시마는 이렇게 매끄럽게 이머징 프로파일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넓게 어라운드하게 해준다는 거죠. 자, 요것도 저희들이 전부 다 설명하고 QR코드를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자, 이 게이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7mm 쓰면 마지노일지가 한 6mm 정도 그렇게 또 사용하시다 보면 또 8mm 사용하실 때도 있고 이제 요령이 많이 해서 어떤 데는 어택 진지버 때문에 밑에를 커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거 쓰시다 보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래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태에 따라서 형태를 잡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구황내에서 매트릭스 이거는 웨지입니다. 이 웨지 이거는 원장님들이 콘택 예전에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M5나 이런 거 하실 때 콘택은 그대로 두려고 많이 하셨다 그래요. 형태 때문에. 지금은 과감하게 쳐도 여러분 나중에 매트릭스가 형태를 잡아주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렇게 커트를 해도. 그리고 이거는 보시다시피 이 콘택 이개할 때 이게 많이 붙어 있었다 그러면 다이아몬드 바로 치시기가 쉽지가 않을 건데 얇은 거 가지고 이렇게 좀 이개시키려면 좀 더 편한 진료를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게 보시면 지금 이게 매트릭스가 우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나중에 하여튼 이게 웨지 엮고 매트릭스 가지고 고정된 상태입니다. 여기는 플루레진으로 고정을 시켰죠. 아까 푸시풀로 밀고 고정시킨 겁니다. 뒤에 다시 설명이 나올 테니까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트릭스를 넣어서 프랩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게이지를 통해서 높이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그 맞는 매트릭스를 넣고 그 다음에 트윈딩입니다. 예전에는 소구치 대구치 따로 있었는데 그걸 쓰셔도 되고 지금은 유니버셜이라서 소구치 대구치 같이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면 이렇게 매끄럽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에 보시면 이 스페이스가 있죠. 나중에 왜 스페이스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임상 케이스 오늘 저한테 온 케이스입니다. 요거 원장님들 혹시 놀라실까 모르겠는데 올해 1년차 선생님이 세미나 한 3번 정도 같이 함께하고 오늘 뭐 첫 케이스는 아니고 어제 인스타그램에 올린 그림인데 올해 1년차 선생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웨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웨지는 5종류가 있습니다. 종류는 5종류고 여기는 숏이 있고 롱이 있습니다. 처음에 숏만 만들었는데 구치 쪽이 하다 보니까 너무 짧아서 좀 긴 롱을 다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이아몬드 웨지라 그러는데 다이아몬드가 생기지 않습니까? 컷아웃 해가지고 요거 들어가면서 저기 매트릭스를 잡아주기 때문에 웨지링 해가지고 요게 아주 섬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리필이 전부 다 되게끔 이게 한 통에 50개 들었는데 이걸 또 다 쓰시려면 또 뭐 부담스러우니까 요걸 또 숫자를 적게 해서 요것만 따로
키트를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프랩 하실 때도 이렇게 한 단계 넓은 웨지를 넣어서 치아를 좀 미개시켜 갖고 프랩 하실 수도 있고, 요거는 사실 소독에가 쓰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일회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매트리스를 넣으면 딱 잡아주기 때문에 아주 원장님들이 진료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자, 웨지를 이 포세린 프랩 하실 때도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이 옐로 같아요. 옐로가 지금 현재 옐로가 5종류의 딱 중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원장님들이 아주 편하게 잘 쓰시는 것 같습니다. 웨지를 이렇게 50개씩 안 사시셔도 종류별로 좀 적게 해서 스타트 키트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윈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러분 트윈닝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트윈닝의 역할적인 부분에서 조금 바이오 클리어는 다르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설명서가 있고 각 QR 코드가 있어가지고 동영상으로 다 확인하면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너버댐 쓰시는 그 포셉을 쓰셔도 괜찮다 했는데 올 2월 달에 데이비드 칼라 우리 박사님 오셔가지고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에서도 안 되고 이거하고 다르다. 그리고 이 전용을 써줘야 이 오래 간다는 겁니다. 이게 티탄으로 만들어져서 수백 번을 해도 오래 씁니다. 이거 생각보다 고장도 안 나고 이거는 소독도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했고 지금 미국 데이비드 칼라 그 러닝 센터에서도 이거 한 소독해가지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트윈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도 있어야 되고 전략도 있어야 되고 기술적인 어떤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해서 만드는 트윈닝입니다. 자, 이게 실험한 건데요. 실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이오 클리어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28이었습니다, 이게가. 자, 두 번째 게릭슨이네요. 자, 17, 18, 18 정도, 19네요. 19 했고, 그 다음에 트리오덴트 14. 예. 그래서 이게 보시면 바이오 클리어가 28, 뭐 다른 건 19, 18. 그래서 잡는 힘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여기 뭐 다른 회사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아까 인피니티 마진을 줬지 않습니까? 베벨을 에나멜을 70% 잡고 덴티를 30% 하기 위해서 에나멜 70% 프랩을 쭉 해가 에칭을 다 해놨는데 이게 막아버린다는 거죠. 못 넘어가면 그쪽에는 치아는 우리가 인피니티 마진을 줬다 그러면 그 부분은 내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캐리어스가 더 빨리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저희들하고 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면 이거 보시면 이 스페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스페이스가 있어가지고 요 사이로 레진이 밀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하나하나도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지금 구강내에 장착된 상태거든요. 그 저희들은 요게 뭐냐면 푸시풀로 밀고 요게 에칭이 다 돼가지고 플루레진으로 이거는 좀 많이 감쌌네요. 이렇게 하고 밀고 있을 때 라이트 큐링 하면 매트릭스가 고정되겠죠. 그 다음에 요쪽 부분도 밀고 있을 때 플루레진으로 한 포인트 라이트 큐링 해주면 손을 안 대고 그냥 플루레진 넣고 컴버터에 이어가지고 조각도로 정리해버리면 되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바이트 닿는 부분 다 제거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게 실험을 해봤습니다. 랭스가 짧을 때 이걸 얼마나 잡고 있을 건지 똑같은 조건에서 자 바이오 클리어입니다. 랭스가 짧고 6번, 7번 사이에 했을 때 이거 좀 더 그거 할 때
요 스페이스가 확실히 보이죠. 여기 보시면. 이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타사. 타사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조건인데 저렇게 랭스가 짧을 때는 잡아주는 힘도 그렇고 이게 붙는 요는 것도 좀 다르죠. 하여튼 저는 파워풀하는 게 좀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지금 네 번째로, 웜입니다. 인젝션 몰딩이라는 거죠. 기존 우리가 레진으로 축적을 했다 그러는 거는 블록으로 집을 쌓았다 그러면, 바이오클리어는 웜으로 인젝션 몰딩 컴포지트 메소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는 저희들이 155도, 68도의 온도를 다른 거 없습니다. 온오프 딱 하고, 요거는 시작하기 15분 전에, 환자 보기 15분 전에 여기에 온 시키면 올라갑니다. 그러고 68도에서 계속 런런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기본이 플루레진을 여기 넣고요. 여기다가 안에다가 6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캡슐이. 그 다음에 양쪽에 건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동영상 보시면 QR코드 해보시면 또 동영상이 모두를 볼 수 있고 68도라는 이 데이터를 어디서 나왔느냐, 그리고 이 했을 때 그 레진의 변색이라든지 레진의 성질이 변하지 않겠는가, 요기에 대해서 3M하고 요거는 좀 저게 크고 좀 비싸고 하니까 치과에 큰 가게 났고 또 다른 데는 요거 작게 낳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미니 워머라고 히트싱크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3M하고 지금은 솔벤텀으로 바뀌었지만 데이터를 갖고 실험을 한 논문으로 된 그 논문입니다. 자, 여기에 시작할 때 15분 만에 이렇게 올라간답니다. 68도로 올라갑니다. 68도로. 그래서 환자 오기 전에 15분 전에 뭐 30분 전에 올리면 되고, 치과에서는 이게 아침에 출근할 때 켜놨다가 그 다음 점심 때 잠시 껐다가 저녁 퇴근할 때 끄시면 됩니다. 이거는 온오프기 때문에 큰 그것도 없고, 68도니까 뜨겁지 않겠나 하는데 사실 입술에 갖다 대면 그렇게 뜨겁지 않고, 우리가 커피가 68도보다 더 뜨겁지 않습니까? 그것도 식혀 먹듯이 여러분 직접 저도 한번 갖다 대 봤는데, 그리고 데이비드 클락 그 논문에 의하면 그거로 뜨거운 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15분 만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또 레신이 바뀌면 더 빨리 식습니다. 66.8도로 5초 만에 이렇게 내려옵니다. 68도에서. 그 다음에 10초 지나면 65도. 그럼 49도. 그래서 그 레진 워머를 쓰실 때, 만약에 그 어시스트 선생님들이 옆에 계시다 그러면 그걸 들고 있으면 안 되고, 준비됐나요? 좀 가져오세요 해가지고 10초 안에 이게 슈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 해도 68도나 65도 정도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존에 뭐 다른 제품들을 쓰시면 68도도 안 올라갔는데 그 쓰시면 몇 도 되겠습니까? 이 37도에서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워머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우리 바이오클리어에서는 워머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1시간 동안 21시간을 써도 벌크필 우리 필텍이 별 변화가 없더라. 성질이나 이런 것들. 이 논문으로 다 검증받은 겁니다. 자, 이렇게 변색이라든지 이런 게 없더라는 거죠. 보건 능력이 그대로라는 거죠. 그리고 레진 강도가 더 강해지더라는 거죠. 이 논문을 보시면 이렇게 좀 더 강해지고 보건 능력이 더 좋아진다는 그런 논문들이 구글 가면은 바이오클리어 치시면 그 히트싱크 치면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마무리 파리싱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락스타 파리싱. 지금 요즘 교정
가에서 많이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세트입니다. 요게 미국에서는 요게 믹싱컵을 일회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요 안에 100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요게 소독에도 쓰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게 믹서입니다. 매직 믹서. 그 다음에 요게 락스타 파리스 컵입니다. 여기 신기합니다. 하는 방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들이 그 사용 설명서하고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러프한 그거죠. 다이아몬드로 파리싱, 마무리한 상태. 그 다음에 소플렉스로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매직 믹스로 이렇게 했을 때. 이 정도 강의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RS 파리스, 락스타 파리스로 했을 때 이런 강의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브라켓을 떼고 제거하고 나서 치과에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 오면 매끄럽지 않고, 최근 들어 우리 교정 그 원장님과 저희들이 세미나를 한번 했는데 보면 치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파리싱을 해주는데 여성분들 루즈가 치아에 많이 묻어온대요, 이렇게. 근데 이게 RS 파리스 해주고 나서는 뭐 그런 게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내진의 어떤 문제점인 본딩, 그 다음에 변색의 문제점도 있지만 착색의 문제점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바로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끝이 면이 생겼는데 뭐 이렇게 보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소프렉스로 이렇게 깨끗이 하고, 치과에서는 또 뭐 어떤 퍼밋이나 이런 거로 최선을 다해서 보내는데 저희 바이오클리에서는 매직 믹스로 이렇게 하면 요 정도 되고, 완전히 잔 뭐 이런 게 거친 게 다 없어지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RS 파리스로 이렇게 하면은 치아에서 자연치도 마찬가지고 레진 했던 이런 치아들이 강이 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시냐면 처음에 여기에 물을 안 섞고 매직 믹스로만 이렇게 전부 다 파리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워시하고요. 그 다음에 RS 파리스로 에어만 불어서 치아를 전체적으로 하면 다 면을 닿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어하고 물하고 굉장히 세게 푸시해서 RS 파리스를 힘있게 밀면은 이렇게 광이 난다는 겁니다. 소플렉스 하고 나서 매직 믹스 하고 나서 이렇게 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에어만 불러가지고 치아 곳곳을 한 번씩 다 파리싱 해주는 거, 슬로우로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에어만 불어서 이렇게 RS 파리스로 한번 밀고, 그 다음에 물하고 에어하고 세게 불고 좀 세게 치아에 이렇게 파리싱 해주면 이렇게 강이 난다는 거죠. 이 스텝은 이렇습니다. 매직 믹스로 하고 이렇게 라비알하고 설척하고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에어 불고 물로 워시하고 그 다음에 에어 불어서 한 번 더 치아를 골고루 한 번 더 파리스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하고 에어를 불어서 좀 힘있게 밀면은 파리싱 해주면 이렇게 강이 난다는 거죠. 이게 지금 교정과 선생님들이 인비졸라인 그 어태치 제거하고 나서도 뭐 최선을 다해서 치과에서 원장님들이 다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크러치가 남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매직 믹서가 그런 걸 좀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서하고 이렇게 기능하고 이렇게 설명서를 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하면 이 동영상으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그 프레임이라서 요거는 세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거는 스피칼, 프록시말, 그 다음에 교환면을 혹시 그 교환면 그루브 같은 거 할 때 요 전용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요거 마지막에 에어만 불고 마지막에 에어하고 그 물하고 하면은 그 강이
똑같이 납니다. RS824와 같은 겁니다. 이거는 섭입갈 쪽하고 그루브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겁니다. 요즘 이제 교정에 있어가지고 그 원장님들이 브라켓 제거하고 나서나 그 다음에 이런 교정 끝나고 블랙 트라이앵글 케이스들, 애매한 스페이스들 이런 것들을 또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서 바이오클리어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아까 5가지를 제대로 지켰을 때 10년간은 그 케이스들이 데이비드 클락 박사님은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머징 프로파일이 이렇게 매끈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치도 뭐 기본이 6년 이상 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이런 보시면은 스페이스 컨택을 유지하기 때문에 아주 롱텀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요는 베트남 부인데 저희들이 설명 듣기로는 이 뭐 풍치적인 부분이 많아서 치주가 안 좋아서 다 빼고 털리를 해라 했는데 이렇게 잘 쓰고 계시다는 그런 사진입니다. 우리가 뭐 사실은 이런 걸 하고 나면 이렇게 활짝 웃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18만 원에 지금 미국에서 와서 팔고 있는데 사실 환자 설명용입니다. 근데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사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뭐 가격을 한 5만 원 선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컬러풀하게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최대한 좀 바이오클리어가 많은 그 치과 원장님들이 쓸 수 있도록 하나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들어오면 와, 전부 다 바이오클리어 전체 살려면 정말 부담스럽다 해서 저희들이 그 미국에 제안을 해서 만약에 전치부를 하시려고 그러면 지금은 HD 키트가 있습니다. 요거만 있으면 다이아스테마 그 다음에 간단한 블랙 트라이앵글 케이스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T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이지가 있고 각각 3개씩 들어서 최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이 쓰시는 건 리필에 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캐디캠 한 대 값이나 같습니다. 요것만 있으면 크레스트2는 물론이고 구찌 쪽에 그 인레이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입니다. 요게 아마 99만 원 해서 지금 그러니까 요 3개만 있으면 다 되고 먼저 요거만 전치만 쓰시보도 되고 그 다음에 BT만 BT로서 또 전치 쪽에 서시도 되고 부치는 안에 여기에 셋뜨고 개수가 좀 적다 뿐이지 다 셋도 트위닝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푸시풀도 다 들어 있고 게이지도 다 있고 이걸 사시면 구찌 쪽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1,000만 원짜리인데요. 이걸 사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뭐 이양할 거 큰맘 먹고 그다음에 요즘 또 다른 어떤 연말돼 가지고 세무적인 그런 관계에서 이걸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세팅도 해주고 위생사 선생님들, 담당 선생님들 교육도 한 2-3번 시켜드리고 왜 그러냐면 스텝 쌤들하고 손발이 맞아야 되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다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거 사신 분은 평생 저희들이 VIP 매너로 해서 지속적으로 DC된 가격으로 VIP 가격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0만 원짜리 저희들 여기 옵션은 나중에 보시면 있습니다. 여기 다 저게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좀 아직까지 못 믿어서 기본만 하실 분들은 또 여기에 299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기본 부분들을 만들어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하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유저분들이 지금 한국에서는 이창훈 원장님이 그 저희 바이오클리어 코리아 러닝센터 키 닥터로 지금 선정이 돼서 지금 저희들이 미국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세계 7번째로 러닝센터를 인정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치, 구치 그리고 그런 걸 세미나를 저희들이 듣고
하면은 그 바이오클리어 코리아 덴탈 클리닉이라고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올려서 각 지역별로 이름을 올려서 환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3월 달부터 저희들이 세미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데이비드 클락의 그 집입니다. 저희들이 제가 간 데 시애틀인데요. 이게 백만장자들만 사는 곳이랍니다. 밑에는 안반석이 돼서 각 집마다 이 보트가 한 대씩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호수가 70세대가 사고, 이 데이비드 클락 박사님하고 부부 사진입니다. 저희들하고 제가 10,000원짜리로 물방울 반지를 물을 한 방씩 올려서 물방울 반지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이게 그 바이오클리어 러닝 센터입니다. 10명씩 해서 거의 매주 1,800명이 지금 세계에서 왔다 갔다고 합니다. 이창호 원장님이 한국 최초로 또 그 어드밴스 코스를 9월달에 미국 가셔가지고 받고 오셨습니다. 명실상부한 우리 바이오클리어 이제 인정입니다. 자, 여기에 그 저희들이 그 7번째로, 세계 7번째로 받은 그 러닝 센터 했습니다. 지금 저희 신원덴탈에서 그 러닝 센터를 하고, 그 다음에 인터 서울 치과에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시애틀에 잠 못 드는 밤입니다. 자, 데이비드 클락이 그 서울대에 오셔가지고 열정적인 강의를 하신 그 사진입니다. 저희들이 BT 옐로를 하셨죠. 자, 여기 저희들이 이렇게 그 바이오클리어 매트릭스는 단순한 재료가 아니고 환자의 삶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여러분의 그 진료실에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왜 바이오클리어인지 이제 그 질문의 답을 선생님들이 임상으로 직접 증명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그 질의응답을 통해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늘 그 제품 설명은 여기까지인데 또 혹시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 또 임상적인 부분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질의하실 분들은 이창호 원장님 계시니까 지금 문자로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혹시 지금 질문이 있으신가요? 지금 배 대표님은 이제 강의가 끝나셨고, 제가 이제 보면은, 그, 저도 이제 사실 오늘 한번 봤는데, 그 카탈로그를 볼 일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카탈로그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어주시는 그런 의의와 함께, 또 한편으로는 또 저도 이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여기 어쨌든 하다 보면 제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아무래도 바이오클리어에 판매하거나 바이오클리어의 그 원래 매뉴얼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하시는 데 의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아마 이제 제가 두 가지 측면에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이 매트릭스 시스템 전반적으로 뭐 판매나 구입에 관련된 질문이 있으실 것 같고, 또 하나는 또 임상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오늘은 임상 질문을 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혹시나 또 임상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하나씩 읽어볼까요? 강의 감사합니다. 임상 질문인데요. 인전면 우식이 깊은 케이스의 경우 바이오클리어체가 아무리 치은 쪽으로 면으로 넣어도 고정이 잘 안 되는데 이때 팁이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은 사장님 계시지만 제가 임상 질문은 아마 제가 답변 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아서 답변 드릴게요. 고정이 사실 이제 인전면 우식이 깊은 경우라고 말씀하셨으면 아마 전치부인 경우보다는 구치부일 경우가 많을 것 같고, 구치부에서 매트릭스를 넣고
웨지를 넣고 링을 껴도 고정이 좀 잘 안 되거나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기존의 컨셉으로 하면, 기존 다른 시스템 컨셉으로 하면은 분명히 매트릭스가 그 링에 의해서 확실하게 고정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케이스는 이제 링이 사실 헐겁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강의진에 보여주셨지만, 이거는 레진을, 플로어블 레진을 에나멜 상에다 애칭을 하고 우리가 지금 필링 하려고 하는 캐비티 이외의 지역에 고정을 하는 이제 스팟 애칭이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하는데 말을 정말 제일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고정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레진을 그 인젝션 몰딩을 이용해서 필링을 하시면은 고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전치부에서 한 번에 적용하는 레진이 많은데 벌크필 레진을 주로 쓰는지 이런 질문이 또 있었습니다. 그쵸? 벌크필 레진이 주로 있는지. 그리고 샌드블라스터를 물에 사용하면 분사가 잘 막히는 제품들인데 현재 판매하는 제품은 그런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은 이제 답변 주실 것 같고, 첫 번째 부분, 벌크필 레진을 주로 쓰는가? 지금 우리가 벌크필 레진을 쓰는 그거가 정말 이제 대중화되고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치부에서는 벌크필 레진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양이 많기도 하거니와,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C팩터를 고려했을 때도 여러 가지 중압수축 스트레스 때문에 벌크필로 중압수축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벌크필 레진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어프로치인데, 전치부에서는 벌크필 레진을 보통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크필 레진이 그 중압수축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굉장히 주목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압이 깊은 부분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좀 투명도가 높은 제품들이 많이 있어서 전치부에 썼을 때 클래스 4보다는 어쨌든 다이스테마나 블랙 트라이앵글 케이스일 텐데 그때 이제 너무 어둡게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블랙 트라이앵글이나 다이스테마에서는 벌크필 레진을 주로 쓰진 않고, 더군다나 중압수축 스트레스를 우리가 고민하기에는 다이스테마나 블랙 트라이앵글의 경우에는 접착면이 한 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크게 걱정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폴리셔빌리티가 좋거나 글로스 리텐션이 좋은 그런 전치부용 혹은 전치부에 잘 사용할 수 있는 전치부 구치부 뭐 겸용 그런 하이브리드 제품이 벌크필 제품보다는 좀 나은 점이 있어서 저는 벌크필 레진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사장님 혹시 여기서 예, 질문이 혹시 이 샌드블라스트 제품들이 분사구가 잘 막히거나 예, 그런 부분은 없는지 예. 그 얘기에 한번 경험을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 고가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막혀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그 마지막 사용하시고 나서 그 파우더를 다 빼고 물만, 워터만 계속 뿌려가지고 물이 잘 나올 때까지 안에 씻어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다음 사용할 때 안 막히는데 그 파우더 잔사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두면은 그 물이 수분이 올라가고 나면 그 파우더가 굳어져 가지고 안에 막히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그 파우더를 뚫는 그걸 줘도 안 나갑니다. 그러냐면 딱 막혀 있으니까요. 아주 미세한 그 우리 분말이.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하냐면 24시간 물에 담가놨습니다. 퇴근하실 때 물에 담가놨다가 아침에 와서 에어를 불거나 그 저기 와이어로 그 전용 와이어가 있거든요. 그거로 뚫어주면은 그 잘 뚫립니다. 그리고 가장 원초적이고 원천적인 거는 마지막 사용하시고 나서 파우더를 빼고 물로 그 계속 그 물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고 씻어주고 마무리하면은 그거는 그 고장의 막히는 그런 거를 좀 그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입니다. 구치부 임플란트 치아와 인접한 자연치 사이에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치실이 쉽게 들어갈 정도의 스페이스가 있어서 음식물 아편이 있을 때 바이오클리어 해결하는 팁이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이기는 하고, 어, 이거는 굉장히 좁아서 사실 바이오클리어로 굉장히 좁은 틈에도 분명히 집어넣고 플로어러블과 패커블 레진으로 인젝션 몰딩을 하면 넣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치실이 통과하는 정도만 가지고 매트릭스를 넣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약간은 디스킹을 좀 해서
공간을 그거보다는 조금 더 치실 통과는 너무 타이트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까지 해결하기에는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 상황이라면 약간 더 디스킹하는 것처럼 해서 저는 바깥쪽에 있는 최외곽층에 있는 그 에나멜층이 프리즈마스틱 에나멜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결합의 확신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라면 저는 디스킹을 살짝 하시는 게 좋겠고, 최소한으로 하고 매트릭스를 끼고 인젝션 몰딩으로 필링해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가능할 거라고 보아서. 그래서 저는 하실 수는 있고, 나중에 인젝션 몰딩에 대한 좀 확신이 생기면 충분히 할 수 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치실 정도만 타이트하게 하는 정도는 약간 너무하고, 그래도 눈으로는 살짝은 보일 정도의 디스킹은 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낫지 않는가. 어차피 환자분을 우리가 만족스러울 만큼의 선택을 만들 수 있다면 그 정도 가지고 안 건드려야 된다는 강박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수님 말씀은 지난 강의 때 흑인치아 벌어진 것을 바이오클리어 치료한 케이스에 정말 놀랐습니다. 앞으로 여러 명의 다양한 환자에게 바이오클리어에 적용한 치료 사례를 많이 보고 싶습니다. 바이오클리 대표님, 배 대표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김태훈 첫 번째 질문에 추가 질문인데, 구치부가 전치부에서 치근이나 우실 경우에 바이오클리어 자체가 안 걸리는 경우 맞나요? 전치부라 CLP 조심스러운데 러버댐 정상 치료 최대한 노출시켜서 덜 끊는 건강이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치은연화 우식이라서 노출을 하고 나서 걸 수 있는 게 맞는가? 아마 이거는 저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치은연화 우식이라서 우식은 어쨌든 최대한 제거를 하셨다고 가정을 하고, 실제로 그러면 이제 포켓이 너무 적을 거예요. 포켓이 너무 적어서 그 적은 곳에다가 바이크를 넣었을 때 이제 걸리는 부분이 없으니까 자꾸 안으로 틱틱 쓸어지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한번 가정을 하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도 아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게 바이오클리어를 걸 만한 적정한 치질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 바이오클리어가 걸리지 않고 안으로 아마 계속 무너지려고 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도 할 수 있다라면은 정말 환자의 치은을 약간 그러니까 좀 약간 누르는 게 좀 심하게 누른다는 마음을 가지고 매트릭스를 걸고라도 러버댐을 걸고라도 좀 내려야 되고, 사실 저는 그럴 때 클램프를 전치부에 한 번 더 걸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많이 쓰는 클램프가 44번 클램프라고 하기도 하고 B4 클램프라고도 하는데, 요즘에 국산 K 클램프에 44번 클램프라고 나오거든요. 굉장히 작게 생긴 클램프라서 이 클램프는 최소 2개는 가지고 계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이걸로 잇몸을 정말 많이 누르면서 매트릭스가 걸릴 수 있을 만큼의 치질이 진짜 많이 노출될 수 있게 잇몸을 진짜 많이 눌러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어차피 CLP를 각오하신다고 하면 사실 잇몸을 그렇게 많이 눌러서 혹시 약간의 세션이 되더라도 저는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혹시 안 써보셨으면 B4 클램프 혹은 44번 클램프라고 한 C자 형태로 생겨있는 전치부용 클램프를 한번 써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아니,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 송영우 교수님 요즘 유튜브에 46만을 구독자 조회가 올랐던데, 송영우 원장님께서 구치부 이볼브 매트릭스 시스템에 대해서 강의하실 겁니다. 네, 그러면 뭐 제가 오늘 갑자기 이게 호스트를 했는데요. 오늘 수고하신 배 대표님 수고하셨고요. 저희가 보니까 다음번에 강의가 또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또 뵙고, 또 좋은 가르침이나 좋은 시간 아니면 좋은 토의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 여러분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